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급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소폭씩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일단 나프타 개정 합의 이후에 무역 분쟁에 대한 시선의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분쟁은 없다라는 측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많은 국가들과 무역 분쟁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개정 협상이 진행됐다라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줄어들게 됐고요. 강달러도 지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1130원대까지 올라갔던 달러가 1110원대까지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은 역시나 큰 폭의 상승보다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소폭의 상승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목별 개별 장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어제 하락했던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화학, 철강 업종은 오늘도 좋은 흐름들 소폭이지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통신 업종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제약바이오 업종 그 가운데서 차별화된 종목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었거나 아니면 호실적 혹은 호재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방망이 짧게 잡고 종목별 장세 대응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고 글로벌 시장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일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분기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산업이 예금 취급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1,082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6%나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은 전분기 대비 3.1%, 숙박 및 음식점업도 3.4% 늘었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군으로 최근 각종 재반 비용 상승에 따라 이들 업종에서 대출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폼페이오 장관도 비핵화는 쉽지 않을 것이고 다소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출발부터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나우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 매우 직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적절한 시기가 된 미래의 협상을 고대하고 있다며 북한이 준비가 되어 생산적이라고 생각할 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오늘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 업종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규모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동 적용을 거듭 촉구할 계획입니다. 집회가 마무리되는 저녁 6시쯤부터는 광화문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도로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의 실업률이 전국 1, 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5월 한국 GM 군산 공장이 폐쇄된 전라북도 군산시도 실업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개 특별시와 광역시 등을 제외한 9개 도소속 154개 시군의 올 상반기 고용지표를 조사한 결과 경남 거제시의 실업률이 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경남 통영시가 6.2%로 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 소폭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12포인트 올라가고 있고요. 2309.24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씩 지속적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래도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2301포인트 때부터 현재 포인트 부근 2309포인트 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에 어느 정도 갇혀있는 코스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직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그동안 좀 많이 사줬는데 오늘 장에서도 사긴 삽니다. 그런데 매수 물량이 111억 원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 팔던 기관 1137억 원 다시 매수하는데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연기금이 오랜만에 197억 원 소폭이지만 담고 있습니다. 투신이 318억 원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개인은 1630억 원 어제 사고 오늘 또 바로 파는 모습 보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 종목 모두 올라가긴 하는데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빨간불 보여주면서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선방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여기도 빨간불, 파란불 골고루 보이는데 포스코 최근 들어서 소폭식 지속적 상승 흐름 30만원 초반대부터 올라오고 있고요. LG화학이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2.46% 올라갑니다. 현대차 1,500원 또 빠지면서 12만 3,500원 기록하고요. 네이버도 75만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삼성물산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현대모비스 하락하는 가운데 SK텔레콤, 신한지주 올라가고요. 한국전력, 소폭 하락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시면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800포인트 살짝 무너지면서 끝났는데 오늘장에선 다시 80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801.17포인트 현재 지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798 그리고 장중에 803 여기도 위아래가 굉장히 변동폭이 적은 구간입니다. 지금 딱 가운데 정도네요. 801포인트대에서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조치입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주고요. 개인도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648억 원 순 매도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나노스까지 전 종목 하락합니다. 일단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HLB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요. 나노스 역시 조정이 나옵니다. 신라젠 66,000원대 밑으로 빠지진 않고 있고요. CJENM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빠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6위부터 10위 종목은 모두 빨간불 보이는데 특히나 메디톡스가 5.52% 상승 흐름들 가져가면서 최근에 낙폭을 어느 정도 다시 만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멜론 상승합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부터 컴투스까지는 하락하는데 컴투스 1.95%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은 1108원 10전에 거래가 되면서 1110원까지 지금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강달러가 어느 정도 지금 진정세를 3거래일 연속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재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나프타 개정 협상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멕시코하고는 지금 얘기가 잘 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 이슈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상 체결에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나프타 무역협상을 통해서 양국의 자동차 및 화학, 철강 등의 상품에서 역내 제품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를 하였고요. 기존 나프타보다 대폭 강화된 자동차 원산지 인정 규정 등이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합의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의 75%가 나프타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된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는 현 기준인 69.5%보다 상향된 폭입니다. 또한 자동차 사업 부분에서 멕시코의 임금 상향 조정 및 멕시코 노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었고요. 세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의 협상도 긍정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별도의 협정도 가능하다라고도 강조를 하였고요. 이따른 무역 분쟁 완화 움직임에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주가의 상승 동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또한 외국인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긴장은 여전히 위험 요소인 점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는 아직까지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과 대화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그리고 한번 여쭤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뭐 비둘기파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달러 안정화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30원대부터 1110원 아래까지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이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걸까요? 네, 달러는 지난주 이후에 약세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주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분쟁 우려가 경감이 되었고 위안화 강세가 달러를 밀어내리는 양상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위안 달러는 지난달 말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독일 기업 총리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연출한 점 또한 유로 강세를 경유하였고요. 이는 달러 강세를 좀 제한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하락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선물 시장에서 달러 순매수 포지션은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연초 이후 최대치까지 쌓인 상태고요. 미국의 연내 2차례 금리 인상도 하반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 우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로와 일본, 영국 등 상대국가의 금리차 확대 역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은 달러 약세의 1,100원 초반대 등락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그간 국내 증시의 순증을 조여왔던 변수들이 지금 하나둘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저번 주에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이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으나 위안화가 인민은행의 경기 대응 개수 도입에 8월 이후에 절상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고 그간 신흥국 증시를 괴롭혔던 터키의 CDS 프리미엄 또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이후에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상승에 4주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발표되었던 미국 경제지표 또한 지금 호조세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상승세를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와의 약세 추세를 아직까지 예단은 할 수 없겠지만 9월 FOMC 이전까지 해당 환경이 지속된다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저가 매수세 자금 유입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나프타 체결 무역 분쟁 자체가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고 이와 더불어서 캐나다 외무부가 나프타 서명에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한 점 또한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종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무역 분쟁 관련 소식으로 경기 민감 업종 등이 지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업종은 업황에 대한 기대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제조업체들은 데이터 센터 급증에 대한 기대감에 자신감이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에 힘입어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종 또한 저가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재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돌이켜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 재협상 얘기 나오면서 타결되면서 또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어제 하루 소폭 반등에 그치긴 했지만요. 우리 시장도 잘 보면 조금씩은 올라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디커플링이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비약인 것 같고 조금 올라간 정도인데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도 업종인 IT 업종이나 화학 이쪽의 업종들이 커플링 돼가지고 강세를 보이는 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다. 아직은 모자른 점이 많다. 그 점을 또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벤트 말씀하신 대로 그 전후로 달러 강세가 일단락되고 중국의 위안화 단기 강세로 돌아서고 하면서
어느 정도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이머징 쪽으로는 그동안의 디커플링을 좀 완화시키는 흐름인데 달러 인덱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8월 15일에 96.865 고점 찍고서 잭슨홀 미팅 직전에 잠깐 95.625까지 갔다가 어제 94.625까지 계속 내렸죠. 이해하는 반대 흐름이죠. 16일날 저점을 형성하고 좀 올라왔는데 오늘 장중에 6.7866까지도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2.5% 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시각 말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레벨에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반락할 수가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하고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제가 준비된 얘기는 아니었지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프타 쪽에서의 미국 협상 이런 것이 오히려 중국 쪽과의 협상에는 불리하게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거론됐다는 점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 말씀을 드리겠고요. 잭슨홀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놓고 보면은 이게 경기 과열 우려감이 해소되고 그래서 점진적인 통화 긴축으로 전망돼 달러 강세 일단락되고 하락 압력을 받게 돼서 자산시장 쪽으로는 리스크 선호 현상 나타나고 이머징 마켓 자산시장 강세 보이는 거 여태까지의 흐름 한 9월 후반부의 흐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단순히 9월 후반부의 8월 후반부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호적인 영향이 9월 FOMC까지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9월 시장 쪽으로도 좀 안도감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 이슈들이 워낙에 왔다 갔다 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 이슈를 배제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8월 초반보다 많이 나아진 상태고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컨센서스 환율에 대한 컨센서스를 놓고 봤을 때 달러 위엔 쪽이 12개월 이후에 저점을 6.7 정도 레벨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름 동안에 내려온 폭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큰 폭 절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 또 약화될 수가 있겠죠. 해서 반등을 하더라도 밴드 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절상이 됐을 때 유입된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밴드 내 움직임에서 놓고 보면은 유출이 완화되는 정도의 흐름으로 예상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서 유동성 흐름이 우리 8월 후반부에 한국 시장에 굉장히 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좀 유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8월 17일 이후부터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시장을 놓고 보면은 거의 1조 원 가까이 9,973억 원을 어제까지 매수를 했고요. 8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9,197억 원 순매수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거의 다 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 환율 쪽에 의해서 시장 흐름, 글로벌 유동성이 거의 똑같이 움직였다, 영향을 받고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매수한 업종들 쪽에 오늘 스토리를 좀 엮어 볼 것입니다. 결국 매수한 업종들이 통신, 건설, 의약, 운수장비, 종이목재, 비금속 이런 업종들을 순매수했는데 그래서 업종 상승률이 코스피가 0.3% 상승하는 8월 동안에요. 그 동안에 종이목재가 12%가 오르고 의약품이 9%, 섬유복이 6% 이렇게 오르고 전기가스가 7% 내리고 음식료가 5% 내리고 전기전자 이 주도 업종이 0.3% 내렸다라는 점. 이 점을 놓고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흐름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아야 했을까? 단순히 업종별 차별화뿐만이 아니라 이 상승 업종은 글로벌 업종 흐름하고 좀 커플링되는 그런 의미였었고 글로벌 유동성이 그러한 의미에서 좀 유입됐다. 긍정적인 흐름을 한번 찾아보면서 시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강세 업종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업종이 잘 나오면 좋은데 그렇진 못했던 것 같고요. 이게 글로벌 동조화를 지금 보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쪽 우리가 보통 주도주를 봤었던 IT나 화학 이쪽을 벗어나서 글로벌 동조화하는 차원에서 상승하는 업종 이쪽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것인데 결국 그게 소비 업종 좀 개별 종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던 그런 종목들 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동조화 보이는 업종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좀 불씨가 됐고 그래서 투자 분위기를 호전시키고 글로벌 관점에서 이 디커플링이 좀 완화됐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9월 후반부에 나타났었던 이 전체적 반등 흐름에서 세부적인 이런 흐름들이 의미 있었다. 이걸 찾아보자는 것이고 사실 그 이외의 업종들, 뭐 IT나 화학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업종들 쪽은 반등 때 그렇게 큰 의미를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점, 말 그대로 지수 정도의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전체 시장의 디커플링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는 소비자 섹터 쪽의 흐름, 한번 이쪽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쪽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 내수 업종이라기보다는 사실 개별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쪽에서 나타났었던 흐름은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미디어 엔터 같은 그런 콘텐츠 관련 기업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쪽으로도 영향을 줄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배경에 넷플릭스 같이 플랫폼 업체가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변신하는 그런 모습. 결국 온라인 영상 서비스 중심의 콘텐츠 산업으로 영향을 확대하고 그게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IT 기업, 그리고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도 이런 콘텐츠하고 음원 스트리밍 사업 쪽으로 영향을 확대한다. 그래서 우리 IT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미국 쪽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산업을 영역을 넓혀가고 우리는 하드웨어 쪽에 좀 제한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점들이 이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콘텐츠 프로바이더 디즈니 같은 경우요. 이 경우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2분기의 실적 시즌에 좋은 실적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미국 쪽에서는 게임 업종 맨 처음에 나타났다가 지나서 이런 콘텐츠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음원하고 스트리밍, 그리고 IT 업종까지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8월 이후에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우리 시장 쪽으로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외국인 매수세 재유입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게임 업종 빠르게 단기 실해낸 다음에 이 콘텐츠 관련해서 기업, 콘텐츠 관련 기업 쪽으로 매수가 유입됐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뭐 SM이나 JYP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좀 중소형주에 불과하지만 커플링의 한 예로 보자. 이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소비재 기업 쪽에서도 의미가 있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티파니나 마이클 코스나 에스테로더 같은 경우 럭셔리 브랜드하고 화장품 기업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갭이나 콜스나 언더아머 같은 의류업체 이쪽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으로 굳이 연결되면 그런 비슷한 의류업체 좀 찾아볼 수 있죠. 최근에 찾아볼 수 있는 게 FNF나 영업무역이나 이런 기업들이죠. 티파니 같은 경우 좀 세부적인 몇 개의 예를 들면은 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하면은 2분기가 4월부터 7월까지라고 해서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 쪽의 매출은 부진했지만 중국 매출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해서 최근에 무역 분쟁 속에서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져버렸죠. 해서 아마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 이러한 점에서는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쪽에 이런 티파니 말고도 에스테로더 같은 경우가 어제 모건 스탠리 분석으로 매출이나 이익률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강세를 보이고 또 관심권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기업에 지금 관심을 가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기업들이 좀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점들이 단순히 두 개의 기업을 예를 들었지만 이런 내수 필수 소비재 섹터의 부각으로 연결시켜서 미국 경기 사이클상 경기 이제 화랑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 고용시장 개선과 더불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그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고용시장 개선이란 자체가 임금 상승이 기업 이익에 이제 기업 이익이 소비자 이전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임금 상승이고요. 그러면서 소비력이 확대되고 다시 소매 서비스 기업의 실적으로 다시 이어진다는 것이죠. 선순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해석으로 접근한다면 의미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의 소비재 기업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한국에 절대적으로 똑같이 대입은 하긴 좀 그렇죠. 우리 쪽에
임금 상승이래 봐야 우리가 뭐가 나타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사하게 소비가 좀 괜찮게 작용이 되고 있는 몇 기업들, 몇 업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료업종하고 몇 가지 내수업종에 좀 들어가는 것이죠. 단순히 내수업종이라 다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죠. 음식료 업종이 이번 달에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여기서도 또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주도 업종의 IT 업종하고요. 소비자 업종의 이 차별화의 원인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걸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IT 업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국이나 이 글로벌 기업이나 이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업황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해외 IB하고 뮤추얼 펀드 쪽에서 IT 업종의 비중 조절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BP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T 업종의 좀 약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업황을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악재 하나가 있죠. 무역 분쟁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관세 인상 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IT 쪽에 좀 주도주였었던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일 만한 약점들이 계속 부각이 돼 있는 상태고, 반면에 이제 최근 강세를 보였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강세 논리는 원래부터 이 올해 후반부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소비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내수 소비자 섹터 이쪽은 사실 경제 펀더멘탈하고 연관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방금 전에 IT 업종의 약점인 무역 분쟁의 그 악영향이요. 그것도 사실 간접적 영향이기 때문에 소비재 업종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 요인을 감안했을 때 경기 사이클하고 더불어서 미국 무역 분쟁까지 연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IT 업종 주도주였었던 업종들이 약간 좀 쉬는 기간이나 좀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소비재 업종 쪽의 강세, 이걸 좀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리 시장의 강세에 보이는 그런 업종하고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지금 중장기적 전략들까지 살짝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어떤 전략들이 대표님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 분위기 완화되면서 이제 주가에서 저점에서 반등을 보였고,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IT 업종이나 수도 업종, 이쪽이 좀 그나마 좀 반등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쪽이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은 못하더라도 지수만큼 같이 움직이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심리가 완화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새로운 흐름의 개별 업종이나 그런 종목이 앞으로도 좀 순환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시장 변화에 빠르게 좀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단기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정 부분 좀 현금을 확보해서 시장 빠른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 뒤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